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월요일에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도 있고요. 건강이 최고라는 것도 실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모이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요. 궁금증 참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있는지 우선 들어보시죠. 네, 제가 턱 아래쪽 목 오른쪽에 동그랗게 만져지는 혹이 있어요. 근데 이게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좀 큰 크기인데요.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20대부터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 뭐 아프거나 하진 않거든요. 크기가 뭐 커지는 것 같지도 않고 가끔 뭐 피곤할 때 그 쑤시는 것처럼 통증이 있을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아프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참을만 할 정도로 살짝 통증이 있다가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10년이 넘도록 크기가 변화가 없고 또 통증도 크지 않으니까 그냥 둬도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주변에서는 그냥 두면 뭐 나이 들어서 갑상선 암이 된다, 뭐 또 목에 혹이 생기는 게 비인두암이다, 결핵을 앓은 흔적이라는 말도 있긴 하던데 사실 제가 20살 때 결핵을 앓긴 했거든요. 이게 결핵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거를 해야 하는지 걱정돼서요. 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나 봅니다. 교수님, 무슨 어떨까요? 우선 이제 목에 혹이 만져지면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하시게 되고요. 네. 목에는 아무래도 이제 침샘도 있고, 뭐 후두, 인도, 뭐 식도, 갑상선 같은 장기들도 있고요. 각종 신경이랑 또 하나는 이제 특징적으로 한 300여 개 정도 되는 그 임파선이라고 하는 림프절이 모여 있거든요. 임파선이요. 네네네. 보통 임파선이 모여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임파선의 한 40% 정도는 목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져지는 혹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다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혹이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의 나이 그다음에 혹이 지속되는 기간, 크기, 통증과 같은 이런 동반 증상이 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인두암, 결핵, 갑상선암까지 여러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질환들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긴 한가요, 이게? 일단은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대부분은 심각한 병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에는 그 림프절, 흔히 임파선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발달돼 있고요. 이 임파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이제 커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 목 주위에는 아무래도 이제 갑상선도 있고 침샘도 있고 뭐 인두, 후두 여러 다양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혹으로 만져지는 경우는 이렇게 또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분은 20살 때 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결핵하고도 이런 혹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이제 보통은 결핵하고 혹하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핵으로 인한 임파선염이 굉장히 흔합니다. 결핵으로 인한 임파선염이요? 네네네. 그래서 결핵성 임파선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그다음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사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목 주변에 이제 혹이 생기게 되는데 통증은 잘 없고요. 그러니까 결절이 또 하나만 생기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가 좀 몰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통증이 없기 때문에 한두 달 동안은 본인이 모르고 지내시다가 좀 커진 후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핵으로 생기는 혹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없어지지 않고? 그렇죠. 이제 치료된 다음에 한 5에서 한 30% 정도 환자분들에게서는 이게 좀 결핵이 커진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로 계속 만져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 좀 불편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냥 계속 만져지기 때문에 좀 찝찝하고 그러시고요. 예. 이게 심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고름이 생기면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진물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결핵 같은 경우도 약을 좀 오랜 기간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결핵성 임파선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장기간 또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커진 림프절이 이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만져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실 때 좀 미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제거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턱 아래 오른쪽 목 아래 부분으로 500원 동전 크기만한 혹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을 주면 겉으로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좀 신경이 쓸 것 같은데 이것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목 아래 오랜 기간 동안 만져지시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에 혹이 생겼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임파선이 커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하죠. 악성, 암은 아닌데 이렇게 혹처럼 커진 그런 게 양성 있고, 종양. 예, 예. 양성 종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악성 종양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악성 종양은 우리 흔히 말하는 갑상선 암처럼 암인 경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가장 안 좋은 그 암인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0세 이상에서 목에 혹이 갑자기 생겨서 계속 40세 커진다. 이상이요. 예. 예. 40세 이상인 분들에서 혹이 갑자기 생겼다 계속 커진다 이러면은 암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증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커졌다 이런 경우는 암보다는 염증으로 인한 경우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암일 때는 서서히 자라면서 통증은 없고 딱딱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암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이나 통증도 없고 크기 변화도 없이 만져지기만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거를 하는 게 좋은지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암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제거가 필요하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만졌을 때 통증도 없고 크기 변화도 이제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만져지기만 한다. 그리고 오래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암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보셨을 때 미용상 계속 신경 쓰이거나 좀 보기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악성이 아닌 경우에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 가운데, 목의 한쪽으로 또 목덜미 쪽으로도 붓기도 하고 혹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혹시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의심되는 질환이 좀 다릅니까? 사실 뭐 위치에 따라서 의심되는 질환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에 혹이 잡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냥 염증,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서 2차적으로 이제 림파선이 이제 붓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목 앞쪽에 생긴 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갑상선 암은 아니고요. 갑상선이 이제 커진 경우들인데 사실은 이게 만져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네. 근데 목 앞쪽에 혹이 생긴 경우에는 갑상선 암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근데 목 옆쪽에 어떤 혹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한 80% 정도는 다른 장기에 있는 암이 이제 전이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 임파선이 굉장히 목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 옆에 없던 혹이 만져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기들의 경우에도 뭔가 만져지는 혹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교수님,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아나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경우는 이제 태아 때 없어져야 되는 이제 구조물들이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선천성인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기관지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같이 림프절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것도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없어지나요, 그럼? 선천성인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혹 자체는 줄어들지는 않지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은 크기 때문에 목도 두꺼워지고 피부도 두꺼워지면서 이제 혹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양성 아니면 선천성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들, 그러니까 4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혹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럼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암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 선천성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이들이 이제 커 나가는 동안에는 좀 지켜보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좀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눈에 보이고 이제 신경을 쓰이고 좀 거슬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거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들어보시죠. 제가 건강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고 나왔거든요. 작년 검진에서는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소견이 나온 거예요. 작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 전 단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질환 인자 수치가 높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인지 이렇게 1년 만에 여러 가지 이상들이 나올 수 있나요? 제가 먹는 것도 그렇고 나름 조심하거든요. 고기보다 생선을 지금 먹기도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심장병 위험이 높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가 걱정이 겁나 많이 되거든요. 네. 검진 결과에서 지적되는 소견들이 걱정이신가 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콜레스테롤이나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는 이제 고지혈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고지혈증이요? 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란 말은 그냥 몸 혈관 내에 이런 기름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벽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혈관이 이제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는 뭐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 아니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등이 잘 생기게 됩니다. 1년 전에는 정상 범위였는데 1년 만에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수치가 확 높아지기도 하나요? 사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는 뭐 식습관도 뭐 나쁘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수치가 높아졌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게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보통은 먹는 음식하고 관련 없이 우리 몸이 이제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양이 한 8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몸 안에서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도 수치가 확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하기 전날 예를 들어서 기름진 음식이나 뭐 고기를 많이 드셨다 이런 경우도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정상 범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요? 일단 가장 쉽게 알려드리면 그냥 200을 200.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성지방도 200까지가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00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에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60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한 200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정상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럼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게 무서운 이유가 이게 높다고 해서 우리 몸이 뭐 아프다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제 혈관벽에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서 이런 혈전이 쌓이거나 좁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혈압 전 단계, 고지혈증으로 나타났고요. 심장질환 인자 수치가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심장질환 인자 수치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장질환 인자 수치라는 거는 이제 10년 이내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혈심증이라든지 이런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장질환 인자 수치가 높을수록 10년 이내에 이런 심장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뭐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지 여부, 당뇨, 그다음에 나이, 뭐 흡연력 이런 게 좀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일종의 경고를 해주는 거네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은 이분이 혈압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수치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더 약물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치료가 잘 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바로 약물을 드시기보다는 뭐 식습관을 좀 바꿔보시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 3개월 있다가 다시 혈액 검사를 하셔서 그 수치가 좋아지면은 그걸 유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치가 그래도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교정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약을 드실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몸으로도 느껴지는 변화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노력을 하시다 보면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변화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좀 느껴지는 변화가 클수록 조금 이거를 유지하기가 좀 좋으신데 네. 사실은 이렇게 개선을 하신다고 해도 뭐 느껴지는 변화가 좀 작은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2, 3개월 정도 노력을 하신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뭐 이전에 높았던 고지혈증 수치가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세요. 혈압 관리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죠. 사실 고혈압 전 단계라고 그러면 아직 혈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고혈압 전 단계는 이제 정상 혈압에 비해서 분명히 그 심장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혈압 전 단계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나 비만 등과 같은 다른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계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 전 단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다음에 처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단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초기 관리가 필요한 단계로 좀 인식을 하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지 추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